29번은 주제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먼저 보면은 부모님이 칭찬을 하면은 대상은 미취학 아동들, 유치원 애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라고 해서 이 얘기를 1번부터 하는데 바로 볼게요. 1번에서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록 칭찬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 하나, 혹시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one of 뒤에는 복수 명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법을 수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of 뒤에 나와 있는 tools를 단수로 썼다 그러면은 이런 거 잘못됐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마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여러 가지들 중 하나.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 하나인데 어떤 건지를 뒤에서 available부터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지를 for 뒤에서 ing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더 나아지게끔 하는, 그걸 위해서 이용 가능한 도구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문장에 이시 가리키는 것도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칭찬은 똑같이 강력한데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의 self-esteem,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2번으로 넘어가서 미취학 아동들은 믿는 게 what 명사절, what을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는 불완전한 문장과 썼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은 주어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말하는 동사를 사형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미취학 아동들의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믿는데 어떤 방식으로 믿냐면 되게 심오한 뜻깊은 방식으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이면은 진짜 무슨 반 진리처럼 믿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이지?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3번에 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cognitive sophistication, 이런 표현들은 좀 알아둡시다. 이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데 이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reason은 동사로 추론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분석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reject, 거절하는 정교함이라는 거지. 잘못된 정보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믿기 때문에 엄마 말에 틀린 게 있진 않을까? 추론하고, 그래서 엄마 말이 틀렸다라는 거를 거절하고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정교함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4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소년이 계속해서 듣는다면, 요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기 힘들까봐 일부러 중간에 이렇게 취소선을 썼거든요. 아이가 듣는다, 계속해서 목적어를. 근데 목적어에 있는 내용이 이 아이는 똑똑하면서도 good helper, 나를 잘 돕구나, 요렇게 들으면 그 아이는 is likely to incorporate, 통합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요 내용을. 이거를 that information으로 받아줬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받아주냐면은 자신의 자아상에 넣는다라고 하는데, 이 자아상이라는 단어는 아까 1번 문장에 있었던 아이들의 자존감을 여기에서는 자아상으로 다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그 배경 지식으로 넣어두기는 했지만 자아상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아이가
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 본인에 대한 정보에다가 똑똑함, 조력자 이런 정보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4번이 말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으로 넘어가서 요 표현은 아마 고3까지 계속 볼 거거든? 이거 꼭 알아놔야 되는데 think of, think가 of랑 같이 쓴 다음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A에 해당되는 게 5번 문장의 himself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그 뒤에 전치사 as를 쓰고 또 명사를 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B가 boy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thinking of himself as a boy를 해석을 하면은 스스로를 어떤 남자 아이라고 여기는 것, 생각하는 것,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관계 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똑똑해. 그래서 knows 알고 있는 거야. how to do thing.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때 이런 문장은 학교 시험에서 동명사 주어에 단수 동사 수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거든. 이런 문장을 보고 이 things 때문에 are를 써야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어가 길 때는 앞에 있는 명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여긴다라는 것은 is likely to make him. 스스로를 만들 것 같아. 스스로를 하게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역 동사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진다는 거. 스스로 지속하게끔 할 거라는 거지. 무엇을? 요런 단어 문제 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하게끔 하는 거야. 뭘 할 때? problem solving efforts. 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할 때. 그러니까 4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요런 사람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을 지금 5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nd 뒤에서 두 번째로 얘가 앞에 있었던 is likely to 요거 얘랑 연결해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할 것 같냐면은 증가시킬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것 같다라고 합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새롭고 어려운 문제들을 시도해보는 데 있어서 6번에 similarly가 왔다라는 거는 아까 4, 5번에서 얘기했던 예시를 비슷한 상황으로 다른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문장도 주어가 thinking of라는 동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종류의 아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의 아이인지를 이번에는 good helper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좋은 조력자라고 그러한 아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동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조동사 will이 와가지고 그냥 뒤에 바로 make 동사원형을 썼어요. 근데 요 make도 또 사역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 이거는 사역 동사가 아니라 잘못 말했다. 그냥 해석을 할게요. 그를 만들 것 같은데 뭘 하게 만들 것 같냐면 본인은 good helper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원봉사를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자원봉사를 왜 할까? To help with tasks. 일을 도와주는 거야. 어디에서? 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래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거는
취학 전,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아이들한테 칭찬하는 거는 아이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본인이 들은 그 칭찬에 따라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예시까지 뒤에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질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0번 보자. 광고주들이 자신의 상품들의 이미지 전환을 꾀한 것의 한 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밑에서는 그 빵 만들 때 쓰는 도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울이야. 엄청 추운 겨울에 물을 사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찬물이 잘 안 팔릴 거잖아. 냉수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 냉수를 이건 냉수입니다 라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마시면은 추위를 덜 탑니다 라는 메시지를 넣어서 판매를 하면은 이게 판매량이 올라간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바꾸어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30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1번을 바로 보면은 광고주들은 종종 displayed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문맥상 그냥 바로 consider love를 할게요. 그래서 상당한 재능. 그러니까 광고는 전문가들이니까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어디에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 전치사 인디에 이렇게 동명사 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들이 만든 주장을 adapting, 적용하는데 어디에다가 to market status, 마켓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러면은 요거 해석을 쓰면서 정리를 해볼게. 요 초반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굿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제품은 시장에서 이 정도로 팔렸으면 좋겠어. 그거를 마켓 세일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뭔가 얘기를 하겠지. 클레임, 뭔가 얘기를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원하는 지위에 맞추어서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사람들이 이 주장에 따라서 물건을 사게끔. 그게 물건의 인지도를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면서 그 인지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이라는 것은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홍보하는 상품들. 요거 첫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광고주들은 되게 잘한다라는 거야. 당연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든 효모가 있어. 그러니까 빵 만드는 반죽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는 원래 사용이 되었었어. 재료로. 핸드메이드 브레이드를 요리하기 위한 재료로서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3번 문장 뒤에서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어느 시기? 20세기 초반에
이게 본문에서는 20세기 초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쓴다라고 하면은 1900년대 초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이때 문장의 주어 수일치 기준은 more and more people, 요 people이기 때문에 동사를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ere buying, 사고 있었다라는 거지. their bread, 그들의 빵을. 어디에서? 가게나 빵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서 so 뒤에 소비자의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는 원하는 걸 말하죠. 무엇에 대한? 이스트에 대한. 당연히 떨어지겠지. 내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빵집에 가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2번과 3번을 통해서 이스트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4번 문장에서 이 회사의 이스트를 만든 사람이 hired, 고용을 합니다. 요 왈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근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정확히는 광고 대행사를 고용했다라고 하거든요. 왜 고용했냐면은 come up with, 한 번에 생각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대행사를 고용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판매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장에서 고용한 목적을 설명하는 이런 투부정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이 두 가지 투부정사. 그러니까 판매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략이 무엇을 하는 전략인지, 그리고 이 전략으로부터 뭘 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둘 다 고용한 목적이 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5번 문장에서 요거는 일부러 취소선을 표시했습니다.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해석을 하면은 더 이상 soul of bread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 이스트가 판매될 때 제품명이 soul of bread였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요 에이전시는 처음에 바꾸었다라고 해. 이스트를 뭘로 바꿨냐면은 중요한 공급원인데 비타민, 무엇과 함께? 상당한 신체 건강과 함께. 그러니까 비타민이 몸에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트를 비타민이라고 홍보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지. 그래서 6번에 shortly thereafter, 바로 그 이후에 광고 대행사는 이스트라는 것을 천연 완화제라는 이제 그 카테고리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transform, 요것도 잘 알아두자. 그 외워본 적이 있겠지만 transport, 뭐 transmit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스펠링 바꿔가지고 보기에 나오면은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repositioning 이스트라는 제품의 이미지 반전을 꾀한다라는 거는 제품의 판매 증가를 도왔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increase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전반적인 예시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32번)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31번 했으니까. 일단 보자. 이 지문이 내용적으로는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서론이에요. 아까 말했던 표현이 또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은 think of 목적어 A 뒤에 as 전치사 그리고 그 뒤에 be를 써서 두뇌를 도시라고 여겨봐래. 혹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봐래. 2번 문장에서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로 쓰일 때는 주어가 뭐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비동사 were 쓴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to look out over a city 라고 해서 look out over 합쳐서 내려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도시 밖을 한번 내려다보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ask 물어보는 거야. Where is the economy located? 경제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내가 보고 있는 도시 안에 경제는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you would see 알게 될 건데 이 대절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대선 생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question이 의미하는 거는 앞에서 말한 요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경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은 없습니다. 3번 문장의 instead 대신에 경제라는 것은 emerge from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상호작용인데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상호작용 같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때 모든 요소들이 뭘 말할까? 얘는 뒤에서 from부터 to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게가 되기도 하고 은행이 되기도 하고 혹은 물건을 파는 상인,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벌고 요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당연히 가게에서 물건 사고 팔고 은행에서 돈 넣었다 뺐다 하고 그 물건을 파는 상인이 있을 거고 사는 커스터머가 있을 거고 어쨌든 다 포괄을 해서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경제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1, 2, 3번은 진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얘기를 했는데 본문 4번에서 요 표현이 so it is with가 밑에도 썼지만 마찬가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뇌의 작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두뇌가 작동을 한다라는 것은 happen in one spot 한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5번을 볼게요. 여기에서 just as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전부 다 생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표시를 했듯이 다 들어갔다라는 생각으로 5번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은 도시에서 이웃, 이 도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in isolation 여기 썼어요. 단독으로 고립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진 않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혼자서 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처럼 두뇌에 있는 어떠한 영역, 지역도 혼자 고립되어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 문장에서 방금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두뇌에서든 도시에서든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인터랙션이 또 반복되고 있죠.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누구 사이의 도시에 살고 있는 residents, 거주자들 사이에서 모든 규모에서 일어나는데 지역적으로 혹은 멀리 떨어져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resident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역,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두뇌에서는 왜 resident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밑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 이 얘기는 앞으로 지문에 여러 번 나올 거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고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나를 이렇게 쳤어. 뭐 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치자마자 아프다라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통증이 인지가 되는 그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내 손등을 쳤다? 그러면은 내 손등에 있는 신경이
누가 날 쳤다라는 걸 느끼고 바로 두뇌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손등에서 두뇌까지는 distantly하게 이동을 한 거거든? 근데 두뇌 안에서 이 아프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영역,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영역, 그리고 이 고통을 느끼는 영역,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서로 이렇게 엮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감정 하나를 내가 바로 느끼기 위해서 두뇌에 있는 여러 영역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뭉치는 거야. 그걸 느껴주기 위해서. 그러면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두뇌로 치면은 신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신경이, 여기에 있던 신경이 머리까지 빨리 전달된 거고, 뇌 안에 있는 신경끼리 막 연결이 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두뇌랑 도시 똑같이 모든 일들은 서로 인터랙션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말을 6번 문장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7번 문장에서 여기에 just as도 접속사입니다. 그 문장이 오겠지. 기차가 가지고 온대 물건이나 직물들을 도시에.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이나 직물들이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into the economy. 그러면은 요것들이 경제에서 처리가 된다. 요 말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직물을 가져왔어, 서울에.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옷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면은 내가 이 직물을 통해서 돈을 번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포함한 모든 관련된 과정들을 경제에서 처리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축 의미, 요런 거 물어보기가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직물이나 어떤 머테리얼즈를 가지고 돈을 벌었음,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So the low electrochemical signals라고 해서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 신호들, 어디로부터? 감각기관으로부터 이것이 are transported, 이동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뭘 따라서? 뉴런이라는 초고속도로를 따라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T를 설명한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CT에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두뇌에서도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손등이 머릿속에 전해준 이 전기화학 신호로 이 신호가 이동이 되는데, 그게 뉴런을 통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서로 경제활동,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7번은 절반은 도시, 절반은 두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8번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신호들이 undergo, 겪는데 처리를 겪고, 그리고 요것도 어휘적으로 문제 내기 좋으니까 잘 알아둡시다. transformation, 변화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현실에서 무의식적인 현실에서. 요 마지막 문장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아프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
아니면 직물을 잘라서 옷을 만드는 거. 그리고 아프다라는 생각을 두뇌에 전하거나 아니면 물건, 옷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이제 바꿔서 전달을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의식적인 현실이 맞나? 두뇌로 따지면 아닌데. 아, 의식적 맞구나. 우리가 이거를 가공해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nscious reality로 마지막에 연결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니다. 더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아. 이 지문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 두뇌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도시에 있는 경제활동처럼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두뇌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낫겠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 이 지문이 제일 어려운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얼른 봅시다. 아까 29번 지문에서는 그 미취학 아동들이 이제 칭찬을 받으면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신감이 오르고 자존감이 올라서 행동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온다, 유발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행동이 먼저 그 다음 감정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아까는 감정이 먼저 그 이후에 행동이었으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33번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누군가의 바디 랭귀지는 affects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에 앞에도 나왔는데 내가 그냥 혹시 싶어서 다시 설명을 할게. 여기 body, 커마에서 문장이 끝났는데 문장 앞에도 없고 끝난 문장 뒤에도 없어. 접속사가. 그러면은 어법 표현으로 접속사를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which라는 계속적 관계대명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and라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앞문장에서 문맥상 적절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커마 뒤에 문장은 creates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면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 주어가 뭐냐면은 여기에도 표시를 했지만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몇몇 사람들의 바디 랭귀지는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 사실은 뭘 만드냐면은 감정적인 에코, 메아리를 만든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메아리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수식하는 동사를 사역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make 뒤에 동사원형 쓰는 거. 이게 중학교 때 엄청 많이 들었던 개념인데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 동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잘 봐줘야 돼. 그래서 accordingly 그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메아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이 지문의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때 요 emotional echo라는 표현도 좀 잘 알아둡시다. 그리고 1번 문장에 대해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노래를 해요. 너가 미소를 지을 때 전 세계, 온 세계가 너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왜냐면은 너의 미소를 보고 너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져서 따라서 미소를 짓게 된다는 거지. 다른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미소를 코피, 따라하는 거 여기 앞에도 나왔지만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를 단수 취급합니다. 근데 단수로 쓰여진 이 makes라는 동사도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us 목적어 뒤에 feel 동사원형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끔 한다면 그러면은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도 has been transmitted. 아까 앞 문제에서는 transform, 여기서는 transmit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신체를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4번 문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요 문장은 좀 중요하거든요. 내용적으로도 그다음에 어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as라는 단어를 접속사 뜻을 가진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as가 접속사일 때는 뭐 때문에, 하면서,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랑 같이 쓰게 될 건데 as가 가장 많이 쓰이지 않는, 근데 무조건 도치를 해야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여기 밑에 설명을 했듯이 양보 의미입니다. 비록 무엇일지라도. 그러면은 as가 요 의미를 가질 때 몇 형식의 문장을 쓰냐면 2형식 문장을 써. 다른 형식의 문장을 쓰면 안 되냐요? 그런 문장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as를 가지고 양보의 의미를 할 때는 그 문장을 2형식으로 써주는데 그때 문장의 주격 보호로 쓰인 이 형용사를 as의 앞으로 빼는 도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strange가 as 앞으로 이렇게 쑥 빠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as는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줘야 이 문장을 보자마자 as를 양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도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것이 이상하게 여기에 있었으니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 그렇다 할지라도 요 이론은 3번 문장의 이론은 뭘 말하냐면 감정이라는 게 요런 동사도 알아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arise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발생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의 신체로부터 감정이 발생한다라는 걸 말한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주제를 말하면서 내용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대절에 있는 내용도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3번, 4번에서 설명을 했던 이 지문의 주제에 대한 예시를 5번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무드, 기분은 can be improved, 나아질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함으로써 나아지냐면은 by 뒤에 lift up, 들어 올리는 거야. 무엇을? corner of mouth가 입꼬리라는 의미야. 입꼬리, corner of mouth. 그래서 우리의 입꼬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더 나아지게 한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입꼬리가 가리키는 게 행동이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의 기분이 나아지는 거는 감정이 되는 거. 이어지는 문장에서 또 다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요 문장에서 메인이 되는 얘기는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은 만화를 더 재밌다고 느끼는데 요 funnier, than 비교급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여기 맨 앞에 있는 if부터 노란색 바로 앞까지 요게 하나의 비교 대상을 가리키는 상황. 그리고 then 뒤에 나와 있는 if부터 문장 끝까지가 두 번째 상황.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1번 상황이 2번 상황보다 만화를 더 재밌게 판단하게끔 한다라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것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1번 상황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동태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실험에서 요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을 씁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해하면은 너무 좋고 어려우면은 나중에 뭐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ask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적어에도 투부정사를 가질 수 있지만 목적어에 그냥 일반 명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에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썼을 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여기에 있었던 이 자리에 있었던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빼는 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ask라는 동사를 당연히 be asked 수동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뺐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ask 동사를 주어 뒤에 수동태 동사로 쓰고 나니까 남는 게 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쟤는 투부정사 모습 그대로 수동태 동사 뒤에서 요렇게 쓰인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얘를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였는데 수동태가 될 때는 얘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대상, 물건, 동물 이런 것들이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뭐 연구, 실험 아니면 어떤 뭐 특정 상황 이렇게 해당이 될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ask가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 문장이 당연히 그냥 ask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sk는 능동으로 쓰든 수동으로 쓰든 투부정사를 바로 뒤에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럴 때는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거를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요청받은 내용을 투부정사로 봅시다. bite down on이 무언가를 세게 깨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 그래서 연필을 세로로 깨물게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문장을 끝냈는데 여기에도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take 동사를 분사구문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taking care, 신경을 쓰면서 무얼 하지 않게끔, 투부정사 하지 않게끔. 그러면은 투부정사 내용을 봅시다. 여기에서도 아까 make랑 똑같은 사역 동사가 나옵니다. 투부정사에 쓰인 let 동사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펜슬 뒤에서 동사 원형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입술에 연필이 닿지 않게끔 신경을 쓴다라고 해. 그렇게 하려고 어떤 모습이 강요가 되냐면은 여기에서 더스 뒤에 요 더스 뒤에서 이게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 forcing은 앞에 있는 taking이랑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요청받아서 신경을 쓰는데 입술에서 얘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그러면은 입은 어떻게 강요를 받냐면은 미소 짓는 모양이 되게끔 강요를 받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세로로라고 해서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고 뭐 입이 있다. 근데 연필을 이게 맞나 모르겠어. 문맥에 따르면은 세로로 이제 물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연필을 물으면은 이렇게 입이 앙다물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입에 연필이 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이빨로 무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어쨌든 저쨌든 억지로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요청을 받는 거야. To frown. 그냥 얼굴을 찡그려라고. 똑같이 요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그래서 요렇게 할 때보다 똑같은 만화인데 더 재밌게 느끼더라. 그러면은 6번의 상황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체의 움직임이 먼저 그 이후에 감정이 따라왔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7번에
이런 식으로 신체가 우선하는 것, 요 표현 잘 기억을 합시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가 1번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때때로 summarized, 요약이 된다라는데 the phrase, 어떤 말로 요약이 되냐면은 I must be afraid. 나는 두려워야 되는데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달린다라는 거는 그냥 달리기 한다 그게 아니야. 어딘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 도망치는 행동 먼저, 두려운 감정 다음. 요런 식으로 요약이 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 지문의 주제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34번 오늘 요거까지 설명을 할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비슷한 얘기가 이전에도 나왔었는데 한정판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거 막 사고 싶어 하잖아. 그치? 그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1번 문장 바로 봅시다. 아이템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좋아하는 이 물건 10개만 팔 거야. 요렇게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아이템이 어떤 건지를 요렇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식하는 문장이 customers can buy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한한다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이는 거. 그래서 판매를 증진시킨다. 요런 동사는 또 어휘 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봐주고. 여기에 관해서 2번 문장에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뭐 교수라고 합니다. 코넬 대학에 조사를 했어. 효과를. 무엇에 대한? 이 전략에 대한 효과. 그러면 이 전략은 물건의 판매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1998년도에 했었고 이 교수가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저번 시간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서 allow, 그 다음에 persuade, encourage 이런 것들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구조가 여기에 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가지는 동사랑 구조는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3학년 때까지. 그래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누가 뭘 하게끔 설득을 했냐면 요 도시에 있는 세 개의 슈퍼마켓이 캠벨이라는 브랜드의 수프를 제공하게끔 설득을 한 거야. 어떻게? At a small discount. At a discount가 할인하여 라는 의미인데 small, 약간만 할인해서 제공을 하자라고 설득을 한 거지. 어느 정도냐면은 89센트를 할인한 게 아니라 79센트를 할인한 거거든요. rather than은 뒤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79센트를 할인했다. 혹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헷갈리면 안 되겠지.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요렇게 할인받은 수프는 was 팔렸는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슈퍼마켓에 설득을 한 거잖아. 근데 얘네들한테 똑같은 가격으로 할인을 하되 판매를 하는 물건의 수의 조건을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control, 아예 통제 집단.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단과 비교를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은 no limit, 아예 제한이 없는 거야. on volume of purchases, 물건을 판매하는 양에 있어서. 그러니까 100개 사고 싶으면 100개 사도 돼. 제한이 없는 게 1번 집단. 그리고 혹은 to tested. 여기에 test도 그룹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실험 집단. 근데 그 중에 하나는 4개로 were limited, 제한이 되었고 그게 아니면은 already의 12개로 제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거 조건 2번 수식하는 요 부분 보면은 소비자들이 제한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제한이 되었는가 라는 거를 either A or B
요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for 이라는 단어는 뒤에 can's가 생략됐다 보면 되거든. 또 already의 12도 뒤에 can's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집단은 4개만 사, 4개까지만 가능. 세 번째는 12개까지만 가능. 이렇게 조건을 다르게 판매를 하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5번 문장이에요. unlimited condition에서는 1번 조건에서는 쇼핑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3개를 샀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희귀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희귀한 조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판매 개수를 제한한 구매 개수라고 봐야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There was a limit. 한계, 제한이 있었다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5.3개의 캔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온 결과가 suggest, 제한을 하는 거는 여기에서 주어에 나와 있는 scarcity, 잘 알아둡시다. 희소성이라는 것이 판매량을 장려할 수 있다는 거. 7번 문장이 그러면은 6번에서 얘기한 이 결과는 혹은 5번, 4번까지 연결해서 하고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특히나 타당해, 설득력이 있어. 요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because 뒤에서 이 테스트라는 것이 took place, 발생을 했는데 슈퍼마켓인데 진짜 쇼핑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찐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8번 문장에서 7번처럼 진짜 쇼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장하는 요 문장이 7번 이꼴이라 생각해주면 되거든. 이거 표시한 거 다시 설명해줄게. 요 문장 이꼴 요거라고 생각해줘. 위에서 한 실험, 테스트는 주장하고 싶은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첫 번째 하지 않은 부정문, 그리고 그 뒤에 nor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설명을 했지. 일단 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품사이기 때문에 부정부사라고 하는데 얘가 보통 명령문 뒤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의존하지 않았고 뒤에 있는 문장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무엇도 또한 아니다 라는 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근데 이때 문장이 2개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이에 접속사를 써서 2개의 문장을 연결을 하는 게 맞지만 noel이 맨 앞에 왔을 때는 이 접속사를 쓰지 않고 2개의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은근히 중요한 특징이거든. 보통 문장 연결에 접속사가 필요하지만 noel이 2번째 문장 앞으로 올 때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접속사를 쓰지 않고 뒤에 있는 문장을 도치해버리면은 이 문장 2개라는 거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뒤에는 was, is이 온다 라고 보면서 얘를 다시 볼게. 이 문장, 파란색으로 표시한 문장 뒤에 nor it was held, 이거는 어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as held라는 수동태에서 요 비동사만 요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배경 지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수동태가 있는 문장의 도치.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쓰고 과거 분사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as, it 주어 뒤에 held 과거 분사 이렇게 도치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 테스트는 was held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지.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실인지를 뒤에서 where 관계부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소비자들이 might behave differently 실험실에서 똑같은 행동을 해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실험실에서도 하지 않았고 그냥 완전 이제 찐 실험이었다. 그 찐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선택의 제한이 있을 때 구매 개수의 제한이 있을 때 물건을 더 많이 사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치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도치가 전부 다 중요해요. 어법으로 다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설명